우아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그녀 오드리 헵번을 위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오드리 캐슬린 러스턴. 귀족 출신 아버지와 네덜란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나치 점령 하에 네덜란드에서 살았을 때 그녀의 본명이 너무 영국식이어서 위험하다고 여겨져 그녀는 에다 반 헤멜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치는 영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첩자로 의심해 체포하거나 처형했기 때문에 어린 오드리는 친구들 앞에서도 절대 본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침묵이었죠. 전쟁 중 오드리는 단순히 숨죽이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레지스탕스 저항군을 도와 전단지를 나르거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어린 나이에도 위험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오드리는 훗날 회고록에서 나는 단지 춤을 추었을 뿐인데 레지스탕스 가족들은 나의 춤이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녀의 춤 공연은 군의 감시를 피한 기부 모금 활동이었어요. 네덜란드 아르넘 지역에 살던 시절 오드리는 나치의 점령 하에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와 빈혈을 겪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녀는 평생 음식의 소중함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잊지 않았고 훗날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오드리는 식량을 구하려고 무용 연기를 하며 음식을 구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의 발레가 훗날 그녀의 우아한 몸짓의 시작이었죠. 전쟁 후 오드리는 발레리나를 꿈꾸며 런던에서 춤을 배웠지만 허약한 체질로 인해 무용수의 꿈을 접고 배우로 전향합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건 브로드웨이 무대였습니다. 1951년 뮤지컬 지지로 브로드웨이 데뷔 후 1953년 영화 로마의 휴일로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릅니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오드리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합니다. 로마의 휴일의 제작자는 원래 다른 여배우를 주연으로 생각했지만 스크린 테스트에서 오드리의 자연스러운 미소와 진실한 눈빛에 반해 바로 캐스팅을 바꿨다고 합니다. 1953년 로마의 휴일은 오드리 헵번을 전 세계적 스타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그레고리 펫과 함께 로맨틱한 호흡을 맞추며 우아함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특히 이 작품에서 선보인 헵번 스타일은 패션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심플한 흰 셔츠, 어라인 스커트, 그리고 깔끔한 단발 헤어스타일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클래식한 아이콘입니다. 한편 그레고리 펫과 오드리 사이에는 실제 연인이 아니냐는 연문설이 돌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프로페셔널한 동료로 남았습니다. 이후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등의 영화가 연이어 성공하면서 오드리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패션과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드레스, 진주 목걸이, 낮은 버네어는 지금까지도 오드리 스타일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에서 착용한 기벤치 드레스는 패션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의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오드리는 개인적으로도 기벤치 디자이너와 평생 우정을 나눴습니다. 1954년 오드리는 배우이자 감독인 멜 페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오드리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함께했습니다. 멜 페러는 오드리가 영화 배우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고 두 사람은 1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바쁜 일정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멜 페러가 감독과 배우로 일하는 동안 때때로 경쟁 구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60년생 아들 쇼온 페러가 태어났습니다. 쇼온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아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68년에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만인 1969년 오드리는 네덜란드 귀족 출신 배우 안드레아스 반 프리엔과 재혼했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네덜란드 왕실과도 연관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오드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네덜란드와의 인연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애정을 나누었고 1970년 둘째 아들 루카 반 프리엔을 낳았습니다. 루카는 훗날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어머니의 삶을 기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역시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드리의 건강 문제와 바쁜 유니세프 활동, 그리고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등이 부딪히면서 1982년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드리는 두 번의 결혼과 두 아들의 엄마로서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 이후 그녀에게는 엄청난 영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드리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두 아들의 양육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스타가 되는 것보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세상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역할을 준다면 나는 엄마라는 배역을 택할 것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배우로서도 좋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이 가장 의미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전성기 시절에도 과감히 영화 출연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드리는 두 아들과 깊은 유대감을 유지하며 인생 후반부를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그녀는 할리우드를 떠나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 빈곤 아동을 돕는 데 전념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방문 당시에는 말라리아에 걸려도 사명감으로 아이들 곁을 지켰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오드리 헵번은 1993년 스위스 자택에서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드리는 동물을 무척 사랑한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개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촬영 당시 그녀와 함께 출연했던 작은 강아지 미스터 페이머스는 실제로 오드리의 반려견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스위스 자택에서 13마리의 구조견과 함께 조용히 살았고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손수밥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내게 말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큰 위로를 준다고도 했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했지만 마지막까지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묘비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She gave more than she took. 그녀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 오드리 헵번은 단순히 예쁜 여배우로 기억되기엔 너무나 깊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소녀, 무대에서 길을 찾은 예술가, 세상을 밝히는 자성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영원한 우아함의 아이콘입니다.